안녕하세요. 족부정형외과 전문의 김지호이 들려드리는 발에 관한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종아리의 흔한 손상이죠. 내측 비복근의 파열의 증상, 진단 및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내측 비복근 파열입니다. 그래서 내측 비복근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내측 비복근은 종아리 알 근육 중에 내측 부위입니다. 저희가 종아리를 보면 이렇게 굵은 근육이 있고 그 위에 알처럼 두 개가 붙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안쪽에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안쪽에 있는 내측 비복근은 해부학적 모식도에서 보시면 아킬레스 힘줄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비복근은 아킬레스 힘줄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킬레스 힘줄 파열과의 구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안쪽 비복근이 바깥쪽에 있는 비복근보다 단단하고 큽니다. 그래서 힘을 받으면 주로 내측이 터지기 때문에 내측 비복근 파열이 종아리에서의 근육 손상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원인입니다. 그러면 내측 비복근의 파열 원인 및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측 비복근의 파열의 주된 원인은 운동 시에 내측 비복근이 큰 힘을 받았을 때 그 근육이 그 큰 힘을 견디지 못했을 때 주로 찢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진에서 설명이 돼요. 저희가 운동을 할 때 보면 차고 나갈 때 체중이 누르는 힘과 차고 나가려는 근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 힘을 근육이 부드럽게 받아줘야 되는데 이거를 부드럽게 받아주지 못하면 근육이 찢어지게 돼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오른쪽에 내측 비복근 파열이 있었던 환자인데 다친 쪽이 안 다친 쪽에 비해서 부어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이 환자는 이 부분을 누르면 굉장히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주로 저한테 오셨을 때는 통증 및 붓기를 주로 호소하면서 오시고요. 자세하게 물어보면 다치는 그 순간에 종아리가 터지는 느낌이 났다. 아니면 종아리에서 퍽 소리가 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적인 환자들의 기억이 있고 통증 및 붓기가 있으면 내측 비복근 파열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환자들이 그러니까 비복근이 다치게 되면 이런 환자들이 오잖아요. 그럼 걸음걸이가 굉장히 특징적이에요. 이유는 왜냐하면 비복근은 발목을 차고 나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복근이 파열이 되면 그렇게 차고 나가는 일을 할 때마다 근육이 당겨지면서 통증이 심해서 환자분이 차고 나가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발걸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보실까요? 그래서 이쪽이 다친 쪽인데요. 이 다친 쪽이 앞으로 차고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보폭이 짧아지게 되고 천천히 걷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적인 걸음걸이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퍽 소리가 났다 이런 특징적인 기억, 그리고 환자가 내측 비복근 부위가 아프고 그 부위를 누르면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 붓기와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내측 비복근 파열을 의심하는 거죠. 검사는 어떤 검사를 하느냐? 저는 주로 초음파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이 내측 비복근이 아킬레스 힘줄과 이어지는 부위가 내측 비복근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틀어져 있는 게 확인이 되는데요. 정상적으로는 내측 비복근이 아킬레스 힘줄에 이렇게 뾰족하게 붙게 됩니다. 그런데 터지게 되면 이 부위가 터지면서 이 뾰족한 부위가 뭉툭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적인 소견이 있으면 내측 비복근 파열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내측 비복근 파열 소견을 확인을 한 다음에는 꼭 아킬레스 힘줄 파열이 동반되어 있지 않은지, 아니면 내측 비복근 파열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아킬레스 힘줄 파열만 있는 건 아닌지, 즉 아킬레스 힘줄 파열 여부를 꼭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환자도 검사를 해서 내측 비복근 파열이 확인이 됐지만 아킬레스 힘줄도 꼭 같이 한번 확인을 해줬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거를요. 왜냐하면 아킬레스 힘줄 파열은 비복근 파열하고는 완전히 그 치료가 달라요.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든 수술적인 치료를 하든 그 치료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고, 또 이 아킬레스 힘줄 파열을 놓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아킬레스 힘줄을 복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줄 이전이라는 큰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킬레스 힘줄 파열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복근 파열이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꼭 아킬레스 힘줄 파열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측 비복근 파열의 치료, 내측 비복근 파열이 진단이 되고 아킬레스 힘줄은 괜찮다. 그래서 내측 비복근 파열만 치료를 하면 된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가 내측 비복근을 굉장히 잘랐습니다. 왜냐하면
해부학적 모식도를 볼 때 근육은 빨간색, 힘줄은 흰색이에요. 왜 그러냐면 근육에 피가 많이 통하기 때문이죠. 피가 많이 통하는 것은 굉장히 잘 낫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잘 돼요. 그럼 회복하는 기간은 얼마냐? 4주입니다. 그래서 즉 4주간 이 환자의 통증을 조절하고 회복을 돕는 치료만 해준다면 4주 후에 환자분들은 굉장히 잘 걷습니다. 그리고 원래 운동으로 다 돌아가요. 그러면 저희가 통증 조절 및 근육 회복을 돕는 치료로 어떤 것들을 진행을 하냐? 먼저 통증 조절을 위해서는 근육이 일을 안 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은 기부스 아니면 키높이 칼창입니다. 기부스는 발목을 움직이지 않도록 딱 잡아주기 때문에 근육이 할 일이 없죠. 그래서 통증이 없고요. 키높이 칼창은 뒤꿈치를 높여요. 뒤꿈치를 높이게 되면 비복근이 팽팽하지 않고 느슨해지게 됩니다. 느슨해지니까 그 상태에서 발목을 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비복근의 통증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복근이 찢어진 부위의 회복을 좀 더 빨리 하면 더 빨리 통증이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강력한 음파로 저희가 이제 줄기세포를 모집을 해서 근육의 회복을 돕는 원리로 저희가 치료에 이용하는 체외 충격파가 있습니다. 체외 충격파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계를 통해서 강력한 음포를 쪼이게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음파가 쪼이게 되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게 되고 줄기세포도 모이게 돼서 회복이 좀 더 촉진이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을 해요. 나아가는 과정 중에서 근육이 뻣뻣해지고 굳기가 쉽기 때문에 그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계속 해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첫 1, 2주는 이러한 체외 충격파나 스트레칭은 굉장히 환자분한테 큰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1주에서 2주는 통증 조절에만 주력을 하고 2주차부터 3, 4주까지 회복 촉진을 위한 체외 충격파와 스트레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치료하면 잘 낫는지 제가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 환자는 비복근 파열이 굉장히 심했던 환자였습니다. 비복근 파열 되자마자 저한테 왔을 때 제가 초음파를 찍어보니 원래 여기에 있어야 될 근육이 찢어져 가지고 여기까지 말려 올라가면서 이렇게 뭉툭해진 게 확인이 됐죠.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부스하고 키높이 깔창하면서 체외 충격파하고 스트레칭하면서 4주를 치료를 했더니 근육이 여기까지 다시 내려와서 뾰족하게 붙어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걸음걸이도 치료하기 전에 특징적으로 보이는 보폭이 짧고 차고 나가지 못하는 걸음걸이가 아니라 속도도 좋고 보폭이 좋은 걸음걸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쪽에 다친 발인데요. 잘 차고 나가면서 걸음 보폭도 좋죠. 그리고 환자가 까치발도 가능한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뭉툭해진 근육이 치료 후 다시 회복이 됐고 걸음걸이도 자연스러워지고 까치발이 가능하다. 즉 비수술적 치료를 했더니 4주 후에 성공적으로 치료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측 비복근 파열의 증상은 주로 터지는 다친 당시에는 종아리가 터지는 느낌 및 퍽소리가 굉장히 특징적이고요. 다친 후에는 종아리의 붓기와 통증이 있습니다. 종아리의 내측 부위에 주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내측 비복근 파열의 진단은 초음파 검사로 가능긴 한데 뾰족하게 근육이 붙는 부위가 뭉툭하게 되어 있는 게 특징적이고요. 아킬레스 힘줄 파열 여부를 반드시 같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킬레스 힘줄 파열을 놓치면 안 돼요. 치료는 4주간 진행합니다. 근육 파열만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치료가 잘 되니까 치료 여부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4주간 통증 조절을 위한 기부스와 깔창, 근육 회복을 위한 체외 충격파와 스트레칭을 해주면서 지내다 보면 4주 후에는 성공적으로 치료가 됩니다. 이 내측 비복근의 파열은 외국에서는 테니스 그러니까 테니스를 하다가 주로 많이 다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서는 그런 운동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운동이 중요한데 운동하다가 굉장히 흔하게 다칠 수가 있는 부위이고, 이 부위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면 금방 다시 원래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진단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시길 권유합니다.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100세 인생 발에 관한 톡톡이 함께합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공의를 수료했습니다. 서울백병원에서 정형외과 교수를 역임한 바 있고 다수의 TV 프로그램에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동영상은 저의 지식과 저의 경험을 환자분들에게 보다 직접적이고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네이버 족부 김지원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질문이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